사람도 나이가 들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통증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야, 피곤해서 아플 거야 하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통증이 보내는 시그널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가 어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췌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등이 아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등 맨날 아픈데요? 축하면 등 아픈데? 종아리가 뻐근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말초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 손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알고 보니 심장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손에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중증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무섭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증상, 하지만 큰 질병의 시그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깨 결림입니다. 잘 들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썼는데 오른손이 아픈 게 아니고 왼쪽으로 통증이 와요. 맞아. 왼쪽으로 계속. 반대쪽으로. 예, 그래서 이 통증들이 약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어깨 결림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네,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더 무섭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욱신욱신거린다고요. 어깨가 아프고 결정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당뇨병이 보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50견)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당뇨로 어떻게 이어지지? 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혈중 포도당 농도로 인해서 관절막의 염증이 더 심해져서 일반 환자에 비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유착되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봄철, 큰 일교차로 인해서 봄의 변화와 겨울 동안 적은 활동량으로 경직된 근육과 관절이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뇨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라던가 또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런 게 생기면요. 어깨의 관절막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 구조물이 콜라겐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막은 콜라겐 섬유, 수억 개의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콜라겐이 불량 콜라겐이 생성되게 돼요. 그런 지금 말한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깨 움직임이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어깨 움직임이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0견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있는 걸 호소하시잖아요. 이제 그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당뇨가 되는 겁니다. 국내 한 병원에서 한 달간 병원을 찾은 50견 환자 252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14.6%인 36명이 당뇨병을 동반한 것으로 진짜 나타났습니다. 연관이 있구나. 그 어깨 통증이랑 어깨 이외의 질환들, 뭐 디스크나 심장이나 폐에서 생긴 질환은 좀 감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건 어깨 질환에서 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파요. 지금도 아파.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똑같이 어떻게 아파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아팠다 살았다 한다. 이런 경우는 어깨 이외의 곳에서부터 이제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심장인 경우 좀 적지만요. 뭐 디스크든 어디든 다른 데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어깨 때문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다, 이거. 근데 어깨 말고도 나이가 들면은 허리 통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좀 많이 걷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통증이 어떤 질환을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 및 골반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서 주변 신경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시그널을 알리는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위치와 통증 양상이 다르고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과 함께 명치가 아프다거나 갑작스럽게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배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자장면 색깔의 흑색변이 나온다면 이것은 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요통, 허리 통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후나 또는 공복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심하거나 배변을 볼 때 허리가 끊어질 듯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것을 치료하면은 요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비염이나 그리고 이제 뭐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가 아픈 증상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맞아. 머리 아파. 내가 수시로 머리가 아파요. 비염 때문에 그런지. 네. 콧물이 늘고 코막힘과 기침, 재채기가 빈번해지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욕부진이나 만성 피로 등을 초래하고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네. 선생님 그러면 어깨 통증이나 이런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통증이 주는 시그널들을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깨와 허리 등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가급적 피하고 피로물질이 쌓인다 하면은 신속하게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력이 약하면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기 쉬운 만큼 어깨 주변 근력 및 전신 근육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켜라. 우리 몸에는 마라톤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에 쓰이는 지구력을 담당한 지근이라는 게 있고 장거리 달리기나 무산소 운동에 많이 쓰이는 속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속근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순간적으로 근육의 근파워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운동 수준을 저강도로 하더라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관절염과 근육통에 좋은 제 약초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술인데요. 우술초. 우술은 이제 신경통 마비, 타박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서 이제 관절염에 있어서도 자강체와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우술을 이제 차로 해서 수시로 끓여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술차. 좋네요. 자, 이승훈 선생님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중증의 시그널들 꼭 확인하시고 5060-58세대 꼭 건강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